줄여야 된다. 안 쓰고 안 먹고. 무조건 안 쓰고 안 먹으면 당연히 돈이 모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참고 희생을 하면은 내일은 더 밝은 미래가, 저희는 애초에 그런 기대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꼭 오늘이 엄청 힘들지 않아도 생활의 만족도를 올리면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교육협동조합에서 마음을 채워주는 재테크를 교육하는 미스 페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 관리 강연도 하시고 페니님의 주요 타겟층이 그러면 저는 저랑 비슷한 20, 30대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9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사실 재테크가 굉장히 가까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나랑은 좀 먼 얘기 같고 바로 사실 윗세대만 봐도 뭔가 재테크나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취약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아마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경제 성장기에 일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참고 희생을 하면은 내일은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지금 그런 기대가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희생해야 되는 재테크에 대해서는 좀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페니님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타겟으로 잡고 돈 관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밀레니얼 세대에게 돈 관리가 왜 필요한 건지 애초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돈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럼요. 일단 우리 세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심리적 박탈감, 결핍이 클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기보다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주위에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고 그 화려한 것들이 계속 너는 아직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좀 만족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게 1억, 10억을 모으자라고 목표를 찍고 거기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경제 상황은 어떤가, 내 돈은 어떻고 나는 어떤가를 살펴보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기준을 외부로 두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서 남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어떻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필요하다는데 너 정말 이거 필요해? 남들은 미래에 이거 이뤄야 된다는데 너가 정말 이게 이뤄야 돼?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필요한 목표들을 이뤄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이 엄청 힘들지 않아도 좀 생활의 만족도를 올리면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면 이상은 되게 좋은데 네. 과연 정말 그게 될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보통 재테크 얘기를 하면 종잣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종잣돈 가진 사람이 없죠. 대부분 부모님이 주시지 않는 이상 돈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돈을 관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쓰는 돈부터 관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무리 돈을 적게 벌어도 또 아니면 심지어 돈을 벌고 있지 않은 백수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돈은 있잖아요. 쓰는 돈부터 관리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쓰는 돈을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절약, 아껴 써야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쓰는 돈을 관리하자는 게 꼭 그렇게 궁핍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쓰는 돈부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아 이런 데는 내가 돈 쓰면서도 참 만족감이 있다 싶은 부분이 있고 아 이런 거는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별로네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별로인 부분부터 정리해 나가면은 힘겹게 억지로 참지 않으면서도 내 재무 상황을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죠. 방금도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종잣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줄여야 된다. 안 쓰고 안 먹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무조건 안 쓰고 안 먹으면 당연히 돈이 모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가? 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예 뭐 돈 관리를 포기해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참는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인 방식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요. 참으면은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터져요. 참다 보면은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주체하지 못하고 쓰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참는데 안 터졌다. 그러면 한이 돼요, 마음속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좀 마음이 아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단어들 있잖아요. 소확행이라거나 욜로, 오늘만 산다. 이렇게 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오늘 쓰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철없어 보이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돈 관리를 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나는 욜로로 살고 싶고 소확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맞는 좋은 처방법이 있을까요? 욜로로 사는 거? 소확행으로 사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참는 거가 있고 그럼 욜로가 있고 이 두 가지만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고, 욜로로 살고 소확행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이것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다양하게 돈을 쓰는 실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저축을 한다는 게 꼭 돈을 안 쓰고 못 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쓰느냐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쓰느냐예요. 지금 쓰는 거에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모아서 쓰면 어떤 느낌인 거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왜냐면 모아서 썼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저렇게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점이 좋네? 근데 또 나는 별로 안 맞아. 그럼 또 다시 오늘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른 방법도 시도를 해보고 안 맞으면 또 해봐도 된다. 약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는 얼마 정도 벌어놔야 하고 30대도 벌어놔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돈 액수 자체보다도 뭔가 사회에서 좀 정해놓은 어떤 정답 같은 생애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30대에 할 결혼을 위해서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모아놔야 한다 이런 게 있고, 30대 되면 이제 집을 사거나 결혼해서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가정하에 그런 비용을 좀 모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세대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고 살아가기가 좀 힘든데 아직도 이제 그런 기준에서 나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물어보시거든요. 몇 살이면 얼마쯤 모아야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이 되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거를 느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그게 한 줄로 딱 들어오는 간편한 조언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뭐 그게 좋든 싫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맥락이 없는 조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서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대면 얼마, 뭐 30대면 얼마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또 궁금해하는 심리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지쳐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평균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모았으면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뒤쳐져 있는 건지 그 기준에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평균을 알면 맞출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고 실제 제가 그 통계를 찾아서 책에 넣었는데 굉장히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 개개인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스테레오타입적인 평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뭐 20대, 3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걸 모아서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잖아요. 여기에 맞추는 게 참 무슨 마음인지 나도 알고 나도 그렇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정상적인 삶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고 거기에 다 맞춰서 살고 싶어 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어떤, 실제로는 그런 거에 진짜 딱 부합해서 사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될 텐데. 그렇죠. 그걸 개별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모여져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만 보고 모든 게 갖춰진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고정적이지도 않고 또 많지도 않은 수입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부터 그러면 좀 나답게 좀 사는 관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3가지 정도만 딱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쓰는 돈 관찰하기. 어떻게 쓰고 있나? 나라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지?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관찰을 해보는 거. 어떤 식으로 관찰하면 되나요?
가계부 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계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보통 가계부는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 날짜별로 커피 뭐 얼마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쓰는지를 좀 그룹별로 묶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룹별로 묶은 다음에 가계부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뭐 고정비, 생활비, 뭐 활동비 이런 식으로 자리를 정해준 다음에 오늘 하루에 여러 개 지출을 쓰면은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지출들을 그 자리에 가서 적어주는 거예요. 시간대별로가 아니라. 네네. 뭐 옷을 산 거는 꾸민비 자리에 가서 적어주고, 뭐 사 먹은 거는 생활비 자리에 가서 적어주고. 분류를 해서 애초부터 나눠서 적어주면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계부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나를 아는 거죠. 굳이 거기서부터 줄이거나 하려고 네,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가계부를 안 쓰던 사람이 쓰기만 해도 엄청난 발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계부도 쓰면서 그 결과치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기를 바라니까. 예전에 저도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계부를 약간 거짓말로 쓰게 되는 거야. 이거는 썼다고 볼 수 없지. 누가 사줬으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가지고 약간 쓰게 되는. 왜냐면 이거 내가 많아지면 죄책감이 드니까. 그쵸. 사실 가계부를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쓴 거를. 왜 보는 게 힘드냐면 내가 돈 쓰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사는데 돈이 들거든요. 내가 쓰는 돈을 허락을 해줘야 가계부에 쓴 돈도 좀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초에 나는 돈 쓰면 안 돼, 돈 아껴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가계부를 쓰면은 거기에 쓴 모든 내역들이 내 실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야식을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약간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처럼 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괜히 죄책감을 갖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요즘에 너무 스마트폰 많이 쓴다, 중독됐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요즘에 어플로 다 나오잖아요. 하루에 이것만 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충격적인데 그거를 그냥 처음에는 허락해주는 거죠. 아 이렇게 써도 돼 라고 하면서 허락해주면서 보면은 궁금하기 시작해요. 이날은 스마트폰을 11시간을 썼고 그럼 11시간 도대체 어디에 쓴 걸까? 궁금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관찰하다 보면은 아 내가 스마트폰이 엄청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때도 있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뭔가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조건 너 스마트폰 왜 이렇게 많이 써?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친절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조건 쓰면 안 돼 한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도 약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는. 그걸 보고 그때 나도 이해를 하는 거죠. 해보니까 별로였을 수는 있지만 그때 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돈을 쓴 나를 비난하지 말고 좀 친절한 마음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3개월치 비상자금 마련하기. 그건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저축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네. 저축. 수익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원 모은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달라질까? 약간 이런 생각에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모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좀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재무 목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비상자금 설정하기예요. 비상자금 3개월치 마련하는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첫 번째 재무 목표로 비상자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3개월치라는 게 어떤 기준인 거예요? 저의 기준은 그냥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3개월치는 있어야 내가 다시 다른 일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잡고 3개월로 낸 건데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불안감이 높다. 그러면 1년치를 비상자금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별 필요 없다 하면 1개월치로 하셔도 되는 거고 자기가 맞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들 중에서도 비상자금이 제일 먼저인 거죠. 예를 들어 주거 비용을 모아야 된다라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비상자금을 모아놔야 한다는 그 이후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돈을 모아야 될지는 그 개개인마다 따로 재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가 신용카드 없애기.
근데 그거는 너무 큰 일 아닌가요? 신용카드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가 비상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비상자금이 있어야 아. 신용카드를 없앨 수 그럼 있으니까. 일단 현금만 쓰는 거예요? 현금 체크카드? 그쵸. 근데 신용카드에 되게 장점도 있잖아요. 여러 장점 가지. 뭐가 있나요? 미리 땡겼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신용카드가 부여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내 돈은 아니잖아요. 신용카드의 한도가. 근데 신용카드의 한도가 있으면은 마치 그게 내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주머니에 5만 원짜리만 있어. 그러면은 돈 사고를 치면 5만 원짜리 사고만 칠 수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 같은 지갑을 갖고 가면은 5만 원 플러스 신용카드 한도인 500만 원까지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505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건 난데 미래의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회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일단 돈 받았으니까 해 이건 거잖아요. 신용카드도 돈 썼으니까 갚아 이건 거잖아요. 먼저 쓰고 갚을 때는 일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좋냐 싫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근데 일단 돈을 모으고 나서 쓰면은 그건 일단 내 돈이니까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맞고 돈을 쓰고 난 후에 만족감이라는 게 내가 돈을 모아서 썼을 때랑 이미 쓴 돈을 갚을 때와 또 만족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미 쓴 돈을 갚을 때는 좀 나를 몰아붙이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용카드는 없는 게 더 돈 관리가 편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내가 주도권을 갖는 네. 어떤 경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은 이제 일부러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회사를 못 그만두게 하고 계속 돈을 벌게끔 나를 이제 거기에 내모는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분들 많은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차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3개월 지나면 바로 차 사고 네. 회사 못 그만두게 만든다. 그것도 뭐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재테크 방식과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해야 하는 그런 재테크 방식이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게 달라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 방식의 재테크는 미래를 위한 재테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좀 참고 희생해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달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는 그런 방식은 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는 지금 참으면 내일은 괜찮아져 이런 신화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세대가 아닐까? 예전 같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아 퉁칠 수 있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재테크가 중요한 것 같고 오늘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고 싶어요.